안녕하세요. 트위터로 본 레이븐코인 뉴스. 오늘은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불장은 아니었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10월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비트코인은 갑자기 27일 7천만원으로 푹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국은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겨우겨우 7천만원을 유지한 듯 하네요. 지금은 조금 회복하여 7,3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암호화폐 시장은 한순간에 오르고 한순간에 내리는 엄청난 변동성 그 자체입니다. 비트코인의 하락 때문에 많은 코인들 역시 하락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존버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 일 없는 듯 편안하시겠지만 지금 막 들어온 분들은 엄청난 공포였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하락에 대해 플랜 B는 이런 트윗을 남깁니다. 롱 포지션을 청산시키기 위한 하락이었다. 이제는 로켓, 롱 포지션이 1시간 동안 5억 달러 이상, 하나로 6천억 정도 청산당했다고 하니 무시무시합니다. 플랜 B 말대로 롱 포지션을 청산시켰으니 이제는 쭉쭉 올라가줬으면 좋겠네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동안에 시바이누 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프로 보면 경이로운 상승입니다. 작년 8월에 시바이누 코인을 100만원어치 샀으며 현재 시세로 1조가 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상상조차 안 되네요. 시바이누 코인 뿐만 아니라 사모예드 코인 역시 100배가 넘는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7월을 기준으로 3개월 만에 100배가 넘는 수익률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강아지 밈 코인들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역시 오르네요. 역시 암호화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런 코인들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면 누군가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구조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시바이누 코인은 도지코인을 뛰어넘어 암호화폐 시가총액 9위를 차지했네요. 이건 한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코인판에서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레이븐코인에게도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이븐코인도 한순간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 거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의 코인이 안 오른다고 이런 급등 코인을 따라서 올라타다가는 엄청난 공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레이븐코인은 135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0원으로 올라도 다시 130원대로 돌아오고 120원으로 내려가도 다시 130원대로 돌아오는 레이븐코인입니다. 130원대에서 탈출하여 활활 날아가는 레이븐코인을 기대해봅니다. 추매 때까지만 기다려주고 활활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코인들이 다 오르는데 레이븐코인은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레이븐코인만 오르는데 다른 코인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레이븐코인과 다른 코인 둘 다 안 오를 수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코인이 오르고 레이븐코인이 뒤늦게 오를 수도, 다른 코인보다 레이븐코인이 먼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레이븐코인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레이븐코인 차례가 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존버입니다. 오늘의 레이븐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윗입니다. 나이지리아 새로운 디지털 화폐는 오버스톡 자회사가 개발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은 독특한 배경의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인다 라는 내용입니다. 나이지리아의 디지털 화폐를 오버스톡 자회사에서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 나이지리아의 CBDC를 오버스톡 자회사에서 만들었다니 엄청나네요. 기사의 핵심 내용만 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월요일에 물리적 통화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통화를 출시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의 출범은 공식적으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국가의 중앙은행에 의해 제어되는 암호화폐 유형입니다. IMF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100여 개 국가에 CBDC를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CBDC를 출시한 이 나리아는 올해 초 동북 카리브해 중앙은행 디캐시라는 CBDC를 개발한 바베이도스 기반의 핀테크 회사인 비트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메디치 벤처스는 처음에 오버스톡 자회사로 설립된 벤처 펀드로 비트에 대한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메디치 벤처스는 현재 벤처 캐피탈 회사인 오버스톡 펠리온 벤처 파트너가 관리하는 합자 회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익숙한 메디치 벤처스가 나옵니다. 메디치 벤처스는 오버스톡의 자회사입니다. 메디치 벤처스는 레이븐코인의 백서를 쓴 스론 블랙이 수석 개발자로 있었던 회사입니다. 또한 메디치 벤처스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티제로, 빈센트, 또 나이지리아 CBDC를 만든 비트 역시
메디치 벤처스의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들과 프로젝트들은 레이븐 코인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레이븐 코인의 탄생에는 메디치 벤처스와 오버스톡이 있으니까요. 블록체인 타이거님 역시 아프리카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들의 로드맵대로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메디치 벤처스에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니 앞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레이븐 코인 역시 아프리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면 좋겠네요. 오버스톡 기업 실적 발표가 준비됐어. 발표가 끝나면 25번 슬라이드가 티제로와 비트 그리고 메디치 벤처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불꽃놀이를 준비하세요.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아주 좋은 느낌입니다. 오버스톡 메디치 벤처스가 잘 되면 레이븐 코인에게도 좋으니 응원해봅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가장 투자하기 좋은 1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베스트 5위라는 기사에 레오는 레이븐 코인이 투자 순위 탑 5에 올랐습니다. 수천 개의 암호화폐와 한 개의 투자 자문사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탑 5 암호화폐에 레이븐 코인을 선정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투자하기 좋은 탑 5에 레이븐 코인이 선정되었다는 아주 기분 좋은 기사입니다. 탑 5에는 리플, 벳, 스텔라, 비체인 그리고 레이븐 코인이 선정되었습니다. 레이븐 코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븐 코인 시가총액 암호화폐 순위 85위에 오른 비교적 새로운 기술은 이더리움 보안 토큰의 꿈을 키우고 있다. 시가총액 12억 5천만 달러, 현재 가격 0.13달러로 지난 12개월 동안 500% 상승했다. 비트코인의 수익 금융 전문가들은 소유주들이 펌핑과 덤핑 방식인 다른 많은 코인들과 달리 현업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전념한다고 주장했다. 펌핑과 덤핑 방식인 다른 많은 코인들과 달리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전념한다는 문장이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레이븐 코인은 1년간 500%가 올랐습니다. 물론 다른 코인 역시 많은 상승이 있었던 건 맞지만 회사 없이 레이븐 코인 커뮤니티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레이븐 코인입니다.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는 레이븐 코인 존버입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이건 포토샵이 아니야. 그것은 뉴욕 타임스퀘어의 광고판에 광고되고 있는 레이븐 코인 블록체인의 NFT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레이븐 코인 NFT가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미식축구 선수 NFT를 광고한 모습이네요. 타임스퀘어 광고비가 10초에 몇백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광고입니다. 레이븐 코인 NFT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다른 코인 NFT에 비하면 매우 인지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이븐 코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레이븐 코인 NFT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확신하는 곳에는 많은 수익률을 보기는 힘듭니다. 아직 시작인 레이븐 코인이니 믿음을 가지고 지켜볼 뿐입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0.05 이더리움의 비용이 드는 NFT를 발행하기 위한 가스 수수료입니다. 이라는 내용입니다. 0.05 이더 원화로 24만원의 NFT를 발행하기 위해 나온 가스비가 이 이더 100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가스비라고 생각이 되지만 1000만원은 심하네요. 24만원짜리를 위해 1000만원을 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경쟁자에게는 좋은 거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스비 문제가 심각해 보이네요. 저도 이더리움 가스비를 경험해봤지만 정말 지옥입니다. 가스비를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뭘 누를 때마다 계속 내야 됩니다. 고액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푼돈이겠지만 소액을 움직이는 거라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나옵니다. 이 트윗을 쓴 사람이 말합니다. 미래의 NFT 수집가들은 이런 종류의 수수료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싸고 빠른 거래를 원할 것이다. 현재 상태의 이더리움은 어느 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의 이더리움이라면 문제가 있다. 싸고 빠른 거래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수수료를 견디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더리움의 POS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네요. 레이븐 코인 홀더들은 이더리움의 POS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POS 전환에 따른 많은 수혜를 레이븐 코인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스 해시 역시 여러 번 레이븐 코인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스 해시는 항상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더리움 2.0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세요.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나이스 해시는 항상 앞을 내다보고 있다. 이더리움 2.0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자들의 해시레이트는 어디로 갈 것인가?
현재 채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레이븐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아르고 등 다른 코인에서도 유통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난이도가 높아져 이더리움 2.0 이전에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것보다 수익성이 크게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레이븐 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하면서 블록 보상은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의 채굴자들에게 분배될 것이다. 통계적으로 당신은 같은 하드웨어로 오늘보다 적은 양의 코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더리움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레이븐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등 다른 코인에게 해시레이트가 갈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지고 채굴량 역시 줄어들 것이다. 채굴자들이 몰리니 같은 그래픽 카드로도 이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개수가 나올 것이니 코인의 가격이 상승해야만 수익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레이븐 코인은 반감기까지 있기 때문에 채굴량이 확 줄어들어 코인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든 채굴자들은 코인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이더리움처럼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채굴자들은 GPU 채굴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수익성이 높은 코인을 찾아 채굴할 것이고 일부는 상승할 코인을 찾아 채굴하며 존버할 것입니다. 채굴자들은 채굴 코인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자리를 레이븐 코인이 차지한다면 레이븐 코인의 강력한 지지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레이븐 코인을 알아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레이븐 코인은 이더리움 다음으로 수익성이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오랜 기간 채굴 업계에서 일한 해외 채굴 전문가 역시 이더리움 다음을 레이븐 코인으로 보고 있으니 기대해 봅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100% 패트릭 번은 이 문제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와 2007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중 많은 부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라는 트윗에 브루스 펜트는 증권 토큰에 대해서도 패트릭 번이 옳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옳았다 라고 말합니다. 패트릭 번이 T0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 때문입니다. 패트릭 번에게 증권을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토큰 형태로 거래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실현해야만 하는 일종의 신념입니다. T0와 레이븐 코인을 만들고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레이븐 코인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트릭 번과 브루스 펜튼 같은 인물이 뒤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든든합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을 충분히 오래 들고 있는다면 당신은 2010년부터 2013년 동안 100개 이상 또는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투자 시간 범위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 비트코인을 홀딩하느냐이다. 많은 초기 사람들은 이미 팔았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오래 들고 있으면 초기에 투자한 사람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 초기에 산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비트코인을 팔았기 때문에 얼마에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홀딩하는지가 중요하다. 존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트윗입니다. 저도 목표 때까지 레이븐 코인을 홀딩할 생각입니다. 물론 존버가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홀딩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이븐 코인은 상당히 초기이기 때문에 좋은 시기에 존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리스크 역시 큽니다. 레이븐 코인만큼은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존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트윗에 레이븐 코인 관련 많은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정말 짧은 사이에 레이븐 코인에 관한 내용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똑똑한 분들의 해석을 볼 수 있어서 존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즘 트위터를 보고 있으면 유튜브가 뜨기 직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밌고 습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생기고 있고 사용자 역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레이븐 코인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2층 아저씨님과 무두선님이 진행하는 스페이스를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레이븐 코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유튜브도 물론 좋지만 트위터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들어 트위터가 엄청 재밌어지고 있네요. 트위터에 있는 레이븐 코인 홀더들과 함께라면 존버가 외롭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의 레이븐 코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